자, 카톡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현대코아 예식장의 첫 시작과 그리고 전세권부 채권 압류 말소권에 대해서 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코아의 예식장 그 법인 업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층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세권부 채권 압류 내역과 강동구청 강동세무서 이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 임대료 수익 내역서, 임대료 수익 통장과 현대코아의 그 법인들 보여드리고 말소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집합건축물 대장 이 표제부고요. 표제부는 현대코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대지 위치, 건폐율, 연면적 뭐부터 각 층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자, 그리고 1층만 봐서는 안 되고, 자, 여기 보이시죠? 1999년 2월 3일에 신규 작성되고 건축물 대장이 사용 승인 받아서 현대코아가, 그리고 나서 이 2월 26일에 지번이 변경이 됩니다. 447-8에서 천호동 565번지로. 자, 그리고 나서 이 몇 달 뒤에, 석 달 뒤에 용도 변경이 되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셨나요? 자, 그래서 강동구청에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예전에, 자, 1999년 5월 24일 해 보니까 이 용도 변경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자, 보이시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사용 승인서.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언제? 99년 5월 15일에, 자, 해서 5월 21일, 즉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나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걸 딱 보니까, 자, 이거 희끗희끗하지만 좀 보이시죠? 404호, 5호, 6호.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 관람 집회시설 404, 5, 6. 그리고 나서 예식장에 딸린 음식점들 427호, 28호, 29호, 아니 저기 422호, 423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 32, 33, 34, 5, 6, 7, 8, 9.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 그리고 나서 전유뷰 총 면적은 352.52 제곱미터. 어, 한, 한 100여 평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식장 이력을 쭉 보니까, 자, 근린생활시설에서 관람 및 집회시설, 예식장, 그죠? 그래서 404호 6, 그리고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 음식점 42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쭉 보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99년 5월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 보면은 여기 이거는 뭐면은 404 호입니다. 소유권 이전되고 강철수 씨. 그런데 이 가압류가 돼요. 언제? 2001년 3월 15일에. 자 그래서 그 가압류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인 강철수가 그 채권자 이제 그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못 내니까 가압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쭉 가압류를 거치다가 자 이제 을구를 한번 보죠. 자 을구를 보니까 자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 앞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는 그죠? 이 앞에 뭐 전산전 폐쇄 등기부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 99년 6월 이전에도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거쳐온 게 이제 근저당권자 한빛은행 돼 있고 2억 3,400만 원 이렇게 돼요. 몇 호가 404 호가. 자 그렇게 되더니 이제는 근저당권이 이전이 됩니다. 2002년 5월에. 자 유동화 자산이 양도되고 DBHVI 천일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자 유동화 자산 양도됐다는 말은 자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 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했다거나 그리고 돈을 뭐 법인 업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또는 기업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은 그런 어떤 담보 낀 채권. 자 그거를 보통은 부동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화가 없습니다. 유동화라는 거는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유동화 자산이 양도됐다는 겁니다. 유동화가. 그런 그 담보를 낀 부동산 담보를 낀 채권을 석 달 이상 또는 6달 이상 못 갚으면 은행은 양도를 해요. 뭐 그런 부실 채권들만 모아서 따로. 그런데 이 유동화 회사는 한번 보죠. 다트 전자공시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뭐였죠? DBHVI 천일. 언제 했냐면 자 2001년 11월 30일 유동화 자산이 양도되었다. 어디로? 유동화 자산 양도. 그리고 근저당권자 유동화 전문회사.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한빛은행에서 신청인이 회사가 한빛은행. 자 한번 봅시다. 한빛은행 맞죠? 한빛은행. 자, 이 공시돼 가지고 나오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신청인 신청인이 그 양도인은 그러니까 그 채권을 판 유동화 자산 뭐 담보 낀 채권, 부동산을 담보 낀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어 뭐죠? 주택 저당 채권 같은 거.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는 거. 자, 그런 양수인은 뭐죠? DBH 천일 뭐 유동화 전문회사. 자, 담보부 채권도 있고 무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담보 채권은 좀 위험하죠. 자, 그래서 건수가 작아요. 그런데 담보부 채권은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일에 관한 사항도 나오고 이덕훈, 그 한비드네. 자, 이거 채권이죠. 여기는 유동화 자산.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러니까 이 강철수 이 404호는 이렇게 어 가압류가 된 상태고, 그래서 자기의 그 채권이라든가 채무 관계가 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그리고 나서 405호는 또 한상덕인데, 그 99년 3 월에 매매를 해서 이 사람도 가압류가 돼요. 99년 5 월에. 채권자 세서울 방제. 자, 그렇게 해서 쭉 됩니다. 자, 을구도 한번 볼까요? 자, 을구도, 자, 이 보길 산업 그렇게 해서 저 한상덕 99년 8 월에 99년 5 월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전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채무자 하나산업개발. 자, 유심히 보세요. 이 하나산업개발. 자, 그래서 근저당이 계속 설정이 되어 갑니다. 자, 404호, 5호, 6호 보고, 자, 6호는 좀 양호하네요.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그래 놓고 아까 뭐죠? 자, 이제 그 예식장을 낀 음식점들. 자, 보면은, 자, 아까 그 강철수가 또 가지고 있네요. 뭐 423호.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되고 2001년에,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강철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9년 6 월에 그 이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위 보도가 이 표시는. 자, DBH 2001 아까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 자산이 양도가 되었다. 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근저당권이 또 이전되네요. 2002년에. 또 글로벌 AMC 주식회사.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강철수의 공동 담보 내용이 404호, 426호, 425 각 건물이네요. 자, 한상도, 자, 가압류, 뭐 소유권 이전. 자, 종합정보통신. 자, 보이시죠? 아까 한상도. 자, 근저당 설정되고 1999년 5 월부터. 자, 이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상덕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한상덕은 이제 넘어갑니다. 자, 한상덕 뭐죠? 종합정보통신 그 근저당권 설정되고 채무자가 종합정보통신. 그래서 채무자이니까 아까 갑구에서 채무자 한상덕이니까 종합정보통신. 자,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 한상덕, 근저당권자는 어디? 대우전자. 자, 이렇게 해서 한상덕. 자, 한상덕이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433호도 가지고 있고. 자, 계속 보이시죠? 자, 근저당권 설정 종합정보통신. 자, 한상덕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한상덕.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산업개발. 자, 을구 하나산업개발 이거 보이시죠? 자, 금전당권 설정. 그 이전에도 있다는 거니까 전일. 이렇게 해서 한상도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438도 가지고 있고 한상도. 자, 439 또 한상도 439까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되고 또 뭐죠? 자, 보길산업 한상도. 자, 하나산업개발 이거 보이시죠? 여기 하나산업개발 2001년도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 관계로서 1999년서부터 4층이 굉장히 치열했다. 뭐냐면 소유권의 어떤 그 분쟁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호수들이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이 99년 5월에 바로 99년 2월에 사용 승인이 돼서 1999년 5월 24일 석 달 채 안 돼서 석 달 만에 용도 변경이 될 수가 있었는가? 자,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층서부터 예식장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까 그 한상덕 해서 자, 하나산업개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전세권부 채권 압류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 저의 등기부 등본인데, 자, 99년 4월에 이브마트 전세권 변경이 돼서 뭐죠? 전세권 이전돼서 2006년에 주식회사 휴먼 넥서스. 자, 그래서 9년도 강동구, 11년도 강동구, 12년도 강동구, 13년도 강동구. 자, 그렇게 해서 압류가 겁니다. 자, 이 압류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네요. 5개나 되고, 자, 우리는 자, 99년에 이제 매매를 받아서 자, 아버지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유행 강제금 구분 소유자들을 낸 거, 자, 우리는 냈습니다. 이제 2016년에 발부가 돼서 발급이 돼서 나왔고 2018년도에 압류 등기가 말소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보니까 을구로 해서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99년 4월에 이브마트에서 전세권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내서 들어온 세입자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또 변경이 되고, 자, 이브마트에서 있음으로 되고, 전세권자 주식회사 휴먼 넥서스 전세권부 채권 압류 2009년, 11년, 12년 자세하게 압류 주택과,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해서 물어보니까 강동구에 물어보니까 자, 이렇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보니까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의한 강동구,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동기, 촉탁 및 재산 압류 통지, 주택가. 자,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기 촉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압류 내역이 뭐냐면 자, 휴먼 넥서스 전세권 압류 내역. 전세권자는 휴먼 넥서스고. 그렇죠? 자, 여기 다 나오죠. 153호 소재 565번지 153호 소재 주식회사 휴먼 넥서스의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용도 변경의 위반에 따른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한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에 대해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의 근거 재산권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 드리며 귀하 소유의 건축물의 용도 위반 시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휴먼 넥서스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납 처분을 한다는 거죠. 전세권. 왜냐하면 안 내고 있으니까 휴먼 넥서스가. 자, 그거를 자, 이렇게 다 압류 내역을 보여주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확대해 볼게요. 자, 휴먼 넥서스 체납자, 전세권자, 그리고 채무자. 왜? 안 내고 있으니까 전세권까지도 이제 압류를 했다라는 거죠. 자, 2009년 3월 30일 압류. 자, 이런 식으로 2009년 3월 30일 압류, 2008년에 안 냈는 모양. 2008년 9년 자, 이행강제금 안 냈다. 그리고 내라.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에 최대한 시정을 해달라. 자, 그렇게 해서 보내고 2009년 그리고 이거를 2009년 11년도 그리고 12년도에도 이렇게 쭉 보내줍니다. 자, 11년도 보이죠? 11년도 3월 23일 건축이행 강제금. 자, 11년도에도 내라가 나온 겁니다. 전세권 압류. 용도변경 시장의 협정에 달라. 자, 11년도, 12년도. 휴먼 넥서스. 자, 보이시죠? 자, 11년도. 그리고 13년도. 자, 그렇죠? 13년도.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06년서부터 13년까지 휴먼 넥서스는 안 냅니다. 건축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를 않아요. 보여드리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자, 2013년 12월에 2006년서부터 12년까지 13억 5,400만 원 부과하여 370만 원만 징수했고
자, 현재 총 체납액은 2013년 12월 현재 13억 5,060만 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압류 내역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강동 세무서까지도 이제 압류를 하게 된 거죠. 강동 세무서가 압류한 거는 지방세라든가 국세까지도 체납을 하니까 휴먼 넥서스 2호서부터의 법인 업체들이.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렸고, 자, 임대료 수익 내역서. 자, 그 전에 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적어 놓은 게 뭐냐면, 1998년 4월 1일에 세원 BM 퍼시픽 팩토링이라 해서 안종민이가 이제 그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언제? 1998년 4월 1일에. 1998년 4월 1일에. 자, 이렇게 나오죠. 세원 BM 퍼시픽 팩토링 안종민.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또 뭐를 보여드려야 되냐면, 자, 이거는 세원기공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세원기공. 그런데, 자, 아니, 보이시나요? 안종민? 네? 안종민. 자, 아까 우리가 그 세원 BM 해서 팩토링 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니까 세원기공의, 자, 세원기공 안종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킴스클럽이 개점을 합니다. 자, 강동점이 문을 연다. 언제? 98년 4월에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5월 1일에 문을 연다. 자, 킴스클럽 상호를 사용하고 퍼시픽 팩토링사가 퍼시픽 팩토링.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 놓고 이거는 뭐냐면 6호 할인점 킴스클럽 프랜차이즈 1호점이 강동구가 1호점인가 봐요. 강동구처럼 1층부터 3층까지. 자, 이렇게 해서 킴스클럽 세원기공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퍼시픽 팩토링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계약금 5억 원과 총 매출의 1%로 로열티로 유가가 받게 된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퍼시픽 팩토링. 자, 이것도 킴스클럽 강동구 오픈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한다. 자, 그리고 나서 총 매출액의 1%를 계약금 5억 원과 총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유가가 받는다. 자, 뭐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퍼시픽 팩토링 안종민이가 계약을 합니다. 1998년 4월 1일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저희 부모님하고. 자, 98년 4월에. 자, 그러면
자, 세원기공에 그럼 이 안종민이가 다른 사람도 물론 있죠. 방광욱이니 뭐 김만선이니 다 있는데, 자, 안종민만 보세요. 안종민이 97년에 2월에 취임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종민이 나옵니다. 97년에 했으니 98년 4월에 했으니까, 자, 취임해서 해임됐으니까, 자, 안종민이. 이 안종민이가 세운기공에 왜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브마트 이씀. 자, 퍼시픽 팩토링 주식회사 아까 퍼시픽 팩토링 이브마트 이씀으로 해서 그 법인명이 상호 변경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퍼시픽 팩토링이라는 거는 팩토링 금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채를 발행해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뭐 담보 채권, 부동산 담보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팩토링 금융회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의료라든가 의료회사라든가 이런 그런 중소기업에 관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유동화 자산 회사처럼. 그래서 자, 그런 어떤 그런 그 채권 딸린 그런 자산을 인수를 해서 채권을 인수하고 자기네가 팔고, 그 팩토링 금융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금융회사입니다. 팩토링 금융회사.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간에 뭐 못 받는 어떤 그 담보낀 담보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자기네가 인수를 해서 아까 그 유동화 자산 회사처럼 그렇게 해서 이자 이 회사들도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채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채권 금융업. 자, 자, 이거 보이시죠? 매출 채권 금융업, 주택 할부 금융업. 자, 이게 그런 거예요. 팩토링 금융업이니까. 자, 팩토링 금융 및 단기 자금 지원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안종민 보이시죠? 94년 5월 19일 취임하고 중임하고 사임한다. 자, 좋다 이겁니다. 자, 어디죠? 자, 안종민.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산업계 아까 그 종합통계통신 한상더 그 근무했던 그 4층에 종합정보통신 주식회사 한화산업개발. 자, 이렇게 해서 청산 종결 강조 한상동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안종민 취임하고 사임하고 2001년에 들어왔다 6월에 들어왔다가 2003년에 사임하고, 예? 또 안종민 2002년 3월에 들어 주소 변경되고, 예. 그 4층에 있었던 그 사람이 세원기공에도 근무하고 있고 근무했었고 또 이브마트 이씀에도 근무했어. 퍼시픽 팩토리. 그리고 나서 뭐죠? 하나산업개발에도 근무했다라는 건데 4층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하고. 왜냐? 1층부터 3층까지만 옛날에 킴스 클럽으로 운영됐다 그러죠.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3층까지만.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취임했다가 사임하고 취임했다가 사임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지 사장으로밖에 의심을 할 수 없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참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창 좀 닫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월세 입금 내역서. 자, 98년에 자, 우리가 언제 계약했다 그랬죠?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98년 4월 1일에 퍼시픽 팩토리 안종민, 아버지는 55만 1,000원이고 어머니는 65만 5천원. 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8년 언제죠? 자, 4월 1일에 자, 뭐 한 석 달 정도까지 뭐 준비한다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 55만 1,000원. 돈을 잘 기억하지는 못. 55만 1,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 55만 1,000원. 자, 됩니다. 그런데 자, 7월에 미납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8년 8월에는 이브마트로 바뀝니다. 자, 한번 보죠. 진짜 이브마트로. 이브마트로. 98년 6월 29일 변경이었으니까. 자, 자, 대충 뭐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자, 6월에서 자, 이브마트로 바뀌죠. 자, 55만 1,000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퍼시픽 팩토링 회사잖아요. 어떻게 퍼시픽 팩토링 회사에서 이브마트로 바뀔 수가 있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브마트가 98년에 됐으니까 자, 회사의 업종 종목이 어떻게 되나? 추가됐다가 삭제가 되네. 삭제가 되고 식품 가공, 뭐 식당 뭐 이런 게 97년 12월에 추가가 되네요. 추가가 되고 그리고 뭐죠? 팩토링의 매출 채권 뭐 그런 거는 계속 있고. 그러니까 팩토링 금융도 하면서 이브마트도 하고. 단지 그 법인명만 바꾸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55만 1,000원 나오다가 자, 1998년 1월에 자, 46만 원에서 9만 920원을 자, 미납하고. 계속 이렇게 미납을 해갑니다. 언제부터? 알리지도 않고. 자, 98년에 4월에 계약을 했는데 자, 11월 만에 11월 4월에서 한 6개월 이후 만에 자, 9만 원씩 이렇게 9만 900원씩 해서 그냥 미납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납액입니다, 이게. 자, 이브마트 99년에는 자, 계속 46만 원, 그 55만 1,000원에서 자, 9만 920원 이렇게 미납을 하고, 예? 4월에는 46만 원을 더 46만 원 보내서 아버지가 또 반납을 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98년도에 계속 이렇게 미납을 했었는데도. 예? 자, 이브마트 해서 9만 920원. 자, 계속 이렇게 미납을 해갑니다. 99년에도. 자, 미납 액수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예? 그렇게 해서 또 있음으로 바뀌고. 자, 2000년도에는 자, 109만 원, 109만 1,040원을 또 미납하고. 자, 2001년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있음에서 있음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있음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팩토링에서 이브마트 있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001년, 자, 2002년, 자, 계속 이렇게 9만 원씩 이렇게 미납을 해요. 9만 920원. 자,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5만 원에서 자, 46만 원으로. 그죠? 자, 떨어진 거예요. 한 1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자,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9만 원. 또 2003년도 마찬가지고. 2004년에 한번 볼까요? 자, 다 미납합니다. 이렇게 미납.
2004년에는 아예 입금이 안 돼요. 예? 아예 입금이 안 돼요. 자, 634만 4,994 원. 자, 2005년에도 아예 입금이 안 되다가 주식회사 하나 웨딩 라인이라고 해서 자, 한번 보시죠. 2005년 6월 달 6월에는 갑자기 이브마트에서 이제 하나 웨딩 라인이라고 2005년 6월에 들어갑니다. 입금액 135만 원 주고 이제 55만 1,000원. 한동안은 55만 원, 자, 55만 원에서 여기는 그래도 자, 뭐죠? 54만 원이 입금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54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쭉. 그래서 아버지가 55만 원 1,000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죠. 주식회사 하나 웨딩 라인도. 자, 하나 웨딩 라인 보이시죠? 자,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이 201호에서부터. 이거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진하고는. 정의진 이쪽 사람들하고. 그래 놓고 아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영업 다툼을 했나 봅니다. 나와바리 싸움 일명.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방과옥, 세운기공 있음. 자, 이렇게 하고 자, 안종민이가 자, 세운기공에도 있고 있음에도 있었고 하나산업개발에도 있었고 그래서 4층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브마트하고 상관이 없는 예? 외동물과 상관이 없는 데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운기공의 뭐죠? 방계업체들의 이 회사들. 예? 자, 그래 놓고 하나 웨딩 라인은 한번 볼까요? 하나 웨딩 라인이 여기입니다. 자, 하나 웨딩인데 하나 웨딩은 상관이 없어요. 또 이자들하고. 네? 그리고 아까 있음 보이시죠? 있음에 이렇게 네? 세운기공 있음. 안종민이 말고도 이행철, 뭐 김만선, 정원진이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방광열, 뭐 정태자.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웨딩 라인이 입금을 하는데 해서 2006년에 전부 다 자, 55만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자, 이 공백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서부터 한 10개월 정도 자, 한 1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휴먼 넥서스로 이제 바뀌죠. 휴먼 넥서스. 자, 그런데 휴먼 넥서스가 어떻게 됩니까? 2006년서부터 13년까지 13억을 체불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의구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왜?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체납이 돼서 강제이해금까지 안 내는 자가 월세는 제대로 납부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거를 간과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자들이 돈 낼까요? 자, 입금액 21만 원, 뭐 30만 원, 자, 55만 1,000원에서 자, 미납액 그래서 지네들 마음대로. 미납액은 뭐다? 25만 원. 네? 미납액이 총 339만 원. 자, 2007년도. 네? 자, 2008년도에도 자, 30만 원 냅니다. 55만 1,000원에서 20만 원이나 나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30만 1,000원 이것도 자, 만 원을 원청 징수해서 그 회비를 또 까요. 거기서도. 예? 55만 원 1,000원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프라하 웨딩 뭐 이렇게 또 바뀌고 2009년에 예? 2010년에 또 프라하 웨딩에서 자, 30만 1,000원. 자, 25만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만 원씩 또 깝니다. 이렇게. 예? 시어터 웨딩 하다가
시어터 웨딩 프라. 예? 해서 이렇게. 자, 못 내는 거, 뭐 카펠라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30만 원, 1,000원. 예? 이후 무거래.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 임대료 수익내역서 다 보여드렸고 법인들도 보여드렸고, 자, 그럼 이제 말소 방법. 말소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코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거는 저희 아버지 거는 다 냈고 2016년도에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말소가 되었고, 자, 휴먼 넥서스는 자, 청산 종결 간주됐고, 언제? 2017년도에 2014년에 해상 간주되고. 그러면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보낸 겁니다. 강동구의 그 뭐죠? 강동구의 자 신문고로. 요지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 거는 다 내었다. 그래서 127호는 6월 18일 그리고 2018년 6월 25일에 말소가 되었다. 그런데 127호에서의 압류 내역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그렇죠? 2017년도에 파산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층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합병이 돼서 정상적으로 합병을 해서 2014년도에 그리고 용도 변경이 되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2015년에 합병이 돼서 2015년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2015년 1월에 합병이 돼서 2015년 5월에. 자, 그러면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자, 행위신고서를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용도 변경해달라고. 자, 누가? 153호, 138호가. 그렇게 해서 자, 건축이행 강제금을 2015년 3월 30일에 납부를 합니다. 언제? 138호, 153호가 1억 1200여만 원을 자 납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징수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합니다. 전세권부 자, 127호는 저희 아버지는 2016년에 압류했다가 2018년에 우리 건 냈고, 단지 2009년 뭐 10년 11월 12년 뭐 13년 이렇게 돼서 계속 압류 체납된 거는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 압류된 거니까
된 거니까. 자, 2015년 1월에 합병을 해서 2015년 5월에 용도 변경에 뭐 연부 연납을 했건 138호가 153호가 휴먼 넥서스든 뭐 FNEH든 연부 연납을 했건 뭐 1억 원만 해서 강동구청이 승인을 했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휴먼 넥서스는 냈으니까 자, 우리 127호도 이 전세권 압류 설정된 거를 말소해 달라. 압류된 거를. 자, 무슨 논리냐면 자, 27호 내 거 냈습니다. 그죠? 압류된 거.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9년, 10년, 뭐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계속 전세권부 채권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153호에 의해서.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합병 승인하고 용도 변경까지 승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건축유행 강제금도 뭐 1억 원을 다 냈건 13억을 다 냈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합병하고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했으니까 건축유행 강제금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 업체는 파산했다. 파산했으니까 나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미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했다. 그래서 말소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을 아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자, 이 강동세무서의 압류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냐? 이 압류의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압류 순서가 D고 자기네들도 근거 자료. 그러니까 미납액이 선생님의 그 통장의 그 내역에서 입금의 미납액이 그 보증금을 초과했다면 자기들도 이것에 대해서 말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신문고를 두 군데 강동구랑 강동세무서에다가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자, 이거를 하는 게 정상건축물로 언젠가는 민사소송팀과 또 저의 노력에 의해서 정상건축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건축행정에도 협조하고 세무행정에도 협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소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요? 뭐 전세권이 있으면은 뭐 월세 안 들어와요? 자,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이제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정당한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생활해 갑시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현대화를 개선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꼭 다루고 싶었는데 뭐냐. 세원기공과 시행사 세원기공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공사비의 그 다툼에 채권 채무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 FNEC하고 또 어떤 또 임대차의 계약으로 해서 현대코아가 망해갔나 부실해져 갔나 그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